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금산분리의 빗장이 풀릴지 짚어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금산분리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금산분리는 말 그대로 금융자본하고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할 수 없게 분리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비금융회사가 같은 산업자본이요, 은행이나 금융지주 같은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건데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나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해서 위험에 빠진 자신의 계열사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예금자들의 예금을 위험에 빠뜨리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고요. 특히 강력한 규제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은산분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에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갖다가 산업자본이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자본 같은 경우는 비금융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사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의 규제는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걸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건 뭐 그런 배경 때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언급을 한 것은 특히 언급할 시점이 주목을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와 그 만난 자리에서 이것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만난 자리에서 사실 논의됐던 내용이 오픈 AI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이른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의 납품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납품할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반도체 생산 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수백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금산분리 규제를 갖다가 완화할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자금 조달을 통해서 AI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 빗장이 풀렸을 경우에 예상되는 장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실제로 그 규제가 완화되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지금 그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지금 주목받는 게 어떤 규제를 완화될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도 이제 관련 주들이 주가가 상승이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이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 자금을 갖다가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관련된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서 터질 수 있다라고 해서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금융회사들, 관련된 주식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금산분리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융회사들이 AI 기업 관련된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냐 해서 금융지주회사들의 주가 상승도 역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주가들, 전반적인 주가 상승 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금산분리가 좀 완화되면 그 AI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그 규제를 완화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금산분리는 그 40년 가까이 오랜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구축을 해온 규제다 보니까요. 사실 규제를 완화하려면 여러 가지 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은행법 개정, 예를 들면 뭐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상향 조정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공정거래법 개정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게 기업형 벤처 캐피탈,
이에 대한 제한을 갖다가 풀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자회사로 설립을 한 다음에 이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 펀드를 조성을 할 때 현재는 외부 자금을 4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풀어줌으로써 은행 등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 자금을 유치해서 AI 산업에 투자를 할 길을 터주자는 것이죠. 그러려면 공정거래법 개정도 필요하고요. 그 외에 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서 금융지주회사가 AI나 데이터 플랫폼 같은 기술 기업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뭐 길도 터주자 이런 논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네. 여러 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려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데에는 이 금산 분리를 완화할 경우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가장 큰 것은 금산 분리를 도입한 취지와 관련된 금융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예를 들면 산업 자본이 은행 같은 금융 자본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을 사금고로 활용을 해서 예금자들의 소중한 돈을 갖다가 위험에 처한 자신의 계열사 지원에 활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이 계열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예금자들의 돈 역시 다 날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위험이 금융기관의 위험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네. 뭔가 금융위기까지 촉발을 해서 한국의 경제가 위기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위험 전이가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 장치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될 것입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이 이게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증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오늘 결과는 뭐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요. 이 추석 연휴 같이 긴 연휴가 있으면 연휴 네. 동안에 외국에서 어떠한 새로운 변수가 생겨가지고 네. 연휴가 끝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이 돼도 연휴 기간에 제가 주식을 팔거나 사거나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주식을 팔고 현금 보유를 늘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연휴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특히 주도를 해서 대규모의 주식을 매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그 점이 좀 이번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고요. 예.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반도체 주식에 집중이 됐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전의 상황과는 좀 양상이 달랐는데 이제 휴장에 들어가고 연휴가 이제 끝나면 좀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예, 근데 이번에 사실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반도체 산업에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은 네.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했는데 이 네. 셧다운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그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미국에서의 노동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지표가 안 좋아서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갖다가 올해 2회 0.25%포인트씩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 라는 것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요. 위험 자산 중에 우리나라의 반도체주라는 것이 앞으로 AI 산업의 붐 때문에 확실히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에 대규모 유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투자 자금이 유입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적 요인보다 미국의 요인이라서 연휴 기간 중에 만약에 미국의 그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된다든지 네. 아니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쁜 소식이 들린다든지 네. 이러면 연휴가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연휴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변수가 좀 있겠군요. 예. 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